야생으로 나타나서 이게 야생으로 보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환경부는 그 야생으로 받아들일까요? 환경부는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도심에 있는 고양이는 법도 이상한 거예요. 도심에 있는 거는 축산과 각 지자체 이제 농업청과 이제 축산대도 관리를 하고 또 산에도 고양이가 발견됐다고 하면 그건 또 환경부 소관입니다. 중앙에 법을 그렇게 딱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보호를 하려고 했을 때는 예산을 환경부도 받아야 되고 또 어디서 받아야 돼요? 농림부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공원을 관리한다. 그러면 이 공원과는 원래 이제 공원만 관리하는 전문가들이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노구리가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런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법, 제도가 만들어놨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와닿는 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까 동물보호법을 잘 만들어졌어요. 그럼 만들어놨는데 그 법이 시행하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똥놀이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법만 만들어놓고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보호하려고 그러면 또 돈을 예산을 만들어야 되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 국회 통과서 안 하려고 그러면 몇 년 걸리죠? 그래서 법은 만들어놓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쉽게 만들어놓고는 건물을 딱 만들었어요. 그럼 유타가 듭니다. 그러면 만들어놓고는 그러면 또 거기 건물 지어놓고 또 거기 옆에 건물을 또 지어요. 또 지는데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인건비라는 걸 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위탁 관리 사람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법은 만들어놓고 그런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노구리가 제가 집도 만들어주고 아까 노구리가 선생님이 빛이 좋았다고 해서 저는 노구리 끼 안고 다녔어요. 냄새가 많이 나요. 그 시청 뒤에서 환경 스페셜을 그랬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그거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갈 때 이제 그 시하고 상류에 간섭지에다가 내보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부르면 딱 나와요. 철조망을 쳐놨잖아요. 한 맹에서 이제 맹순이라고 불렀어요. 맹순아 할 때 딱 하면 딱 튀어나옵니다. 철조망에서 TV받으려 TV8장 하는 거예요. 왜? 눈이 나빠서 안경 맞춰주는 게 아니고 눈이 야행성이잖아요. 야행성. 그럼 이 자연에서 야행성도 있고 낮에 잘 볼 수 있는 동물도 있고 그러는데 이걸 도심에 들어오게 하는 장본인이 누구냐? 인간이거든요. 인간. 사람이에요. 모든 동물들을 끌어들이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파트 단지라든가 도심 속에 노구리들이 질병을 가질 수 있는 병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왜? 음식을 버리는 것들을 먹고 나니까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털이 다 벗겨집니다. 그리고 또 불사에 돌아다니면 질기가 붙어가지고 못 살아요. 그래서 동물들이 찾는 곳은 사람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도시까지 찾아와서 그 먹이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까마귀가 일본에서 보도가 되었고 우리나라 까마귀는 흉지어로 되어 있었어요. 이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까마귀는 흉지어를 왜 만들었을까? 옛날에는 우리가 묘를 쓰게 되면 한 몇 개월 지나면 여우가 묘를 파가지고 시신을 꺼내서 먹습니다. 그러면 그 총석군은 누구냐면 까마귀였어요. 근데 여우를 나쁘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 까마귀가 시신을 먹었다 해서 흉지어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했냐? 그 까마귀를 보호종이라고 했어요. 왜 보호종이었을까? 도심 속에 있는 쓰레기통을 다 지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다 갖다 먹습니다. 근데 등지틀 장수도 없고 도심 속에 등지틀 쓰는 재료가 없어요. 뭘로 했냐면 쓰레기통에 지가 버리는 목걸이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등지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뭐가 잘못일까? 고양이 나타났으면 고양이를 보호하는 사람들은 엄청 항의합니다. 근데 노구리를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생각의 차이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 체계가 잘못됐다 이거죠. 무조건 보호를 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보호를 하고 예산 확보라든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을 그 지자체장에 권한을 하든가 지자체에서 그런 보호를 만들어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보호를 하라 동물보호에 보호를 하라고 되었고 또 고양이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밥을 주고 돼요.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수다 때문에 하천을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아마 세종시까지 하천을 돌아다 보니까 큰 문제거리를 발견합니다. 무슨 문제거리냐? 고양이 먹이를 하천까지 쭉 풀고 스트로크로 준비되었습니다. 이 바람이 불면 다 떠내려갑니다. 비가 오면 다 떠내려갑니다. 또 갖다 놓습니다. 거기에 부대기들이 바뀌고
냄새 난다고 민원들어. 그걸 또 너구리는 또 청소는 다 깨끗하네. 그 너구리 아예 지키고 있어요. 고양이는 못 오게. 또 고양이 또 화장실에 있다고 그러니까 민원을 못 듣냐면 고양이를 너구리가 물어 죽인다고 막 말이에요. 물어 죽인다고 민원을 밤에 또 나갑니다. 나가서 지켜보면 고양이 소리예요. 고양이 소리. 그 고양이가 그냥 그 너구리 오니까 먹이 먹으러 오니까 못 오게 하는 오는 소리예요. 동거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고양이 소리가 막 나니까 이제 너구리가 물어 죽인다고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가보니까 그런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도입 속에 있는 여기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시는 데 계신 분들도 피부병 걸려가지고 이제 털을 벗겨지는 거 보셨어요? 많이 봤죠? 너구리가 피부병. 네, 피부병 걸려요. 털이 다 벗겨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음식물 먹으면 거의 다 그렇게 많이 먹는데 그걸 이제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고양이나 접촉이 되면 또 그렇게 전염이 있었어요. 또 광견병이 이제 또 문제가 아까 광견병 그 백신을 갖다가 그것도 어떻게 하는데 돈만 들여다가 그냥 아무 데나 뿌려놔가지고 습지가 분명히 못 가져. 저 백신이 지천이 너구리가 머리가 세대가리 아니에요. 엄청 똑똑해요. 안 먹습니다. 그 캡슐을 안 먹습니다. 약품은. 딱 알맞 그 사료 부분만 딱 먹고 껍데기를 다 버립니다. 그 방법도 잘못했어요. 차라리 약을 배합해서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제약회사 돈만 갖다가 쏟아부는 거죠. 시대에 우리 뭐 AI 조립브레자 그 마상된다 그러면 그 해 방역하는 그 제약회사만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그게 체계적으로 맞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경시대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찾아가면 안타까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대구도 같은 데는 아까 전 박사님이 노구리가 해안 쪽에는 이렇게 불렀던데 가장 많은 해안 쪽입니다. 가장 많은. 그 해안변에 생선 같은 거 떠내려온 것들 그거 천석군입니다. 엄청난 천석군이에요. 사람들이 몇 년 전에 대구도 갖다 그물 쳐놓으면 노구리 그거 그물에 뜯어먹다가 걸려서 하루 종일 5마리 그물에 죽었었어요. 샤워 주변에도 맞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사님 얘기했지만 그 모두 우리 금수강산을 만들어주는 게 허위리용들, 철새들. 우리 인간의 역할은 단 10%밖에 안 했습니다. 그 노구리 배설물 보세요. 은행물 그 무슨 영양분이 있다고 은행을 탐먹고 씨만 찾는 거 같아요. 그 이름에 가면 온갖 은행나무가 엄청 올라와 있죠. 그걸 또 옮겨서 심는 사람도 있어요. 돈 안 들고도 갖다가 주워서 심는 사람도 있어요. 잘 사는 거야.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지금의 이제 도심 속에 있는 노구리를 이렇게 관심이 없고 이런 모니터링이라든가 또 이런 체계적으로 안 한다고 그러면은 엄청난 그 피해는 인간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지구가 병들고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무거운 짐만 지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 언제 터질지 모른다. 병은 누가 들고 있어요? 병은 누가 들고 있어요? 인간입니다. 지구는 병이 게 아닙니다. 지구는 무거운 짐을 질 뿐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런데 조금씩 변하고 오고 있잖아요. 병은 인간이 갖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다를 지금 최근에 이제 어디 8월 26일 날 중량천에서 3마리가 한 번에 영상이 찍혔어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거기 중량천 다리 밑에가 유일하게 안전한 장소예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쓰레기가 잔뜩 수치롭게 가장 많습니다. 제일 두 번째 많은 게 뭔냐면 세제 주방에서 쓰던 기름들이 떠내려오는데 장마철에 이제 하수 관로에 호수 관로로 오버플로 해가지고 넘쳐가지고 하천에 다 몰렸습니다. 그게 문에 떠내려가면 그 기름들이 뭉태요. 이렇게 큰 뭉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물에 이제 날씨가 따뜻하면 분산이 돼요. 수사들이 온몸에 그게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 쓰레기 있는 데다 들고 가야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릴 텐데 거기다가 이제 활동한 사람한테 흙을 좀 빨리 깔자고 했는데 지금 3개월 됐는데 흙을 못 깔아요. 이제 올라서 그래서 날짜 잡아 사자고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관리하는 게. 어떤 사람은 수사를 왜 노구를 보호를 했냐. 목숨을 높이고 고양이를 또 키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또 고양이 밥을 줘야 하는데 왜 못 주게 하느냐. 정말 이게 체계적으로 그 고양이가 밥 주는 일을
딱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를 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쪽에다 있는데 사람이 안 보이는 쪽에다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 너구리가 들어와 있어요. 너구리가. 고양이는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측근감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너구리가 배가 고프니까 사람이 가까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에 먹이를 준다는 걸 알고 인지해서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장 이런 문제점들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어떻게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모니터에 아까 어떤 분이 맨날 나오니까 한 마리에 두 마리 늘어나고 세 마리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람이 문제지 이런 동물들에게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수다를 그렇게 늘 촬영하다 보니까 하루 저녁에 거기에 이제 수다들 오는 데서 이제 예를 들어 어종을 잡아서 엉덩이에다가 넣어놔봤어요. 어떤 동물이 오는가를 실험을 하느라고. 이제 가장 먼저 부지런한 것들은 이제 해치기 전에 이제 수달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수달이 가장 먼저 와요. 근데 수달이 먹고 있으면은 삭도 옆에서 기다리고 있고 수달도 들고 있어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너구리가 문제야. 너구리가 머리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든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너구리는 깐죽거리고 조금씩 가다가 소리를 내고 오지 말라고 너구리가 수달이 뭐라 하는데 계속 오다가 나중에 유혹을 느끼니까 빨리 먹고는 너구리 엉덩이로 물어버려요. 그래서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행동을 딱 보면 여기도 이제 아마 계속 먹이를 주니까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너구리들이. 먹이를 안 줘보세요. 안 내려옵니다. 먹이가 먹을 게 없으면 절대 안 내려와요.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 너구리들이 이게 도심까지 내려온 너구리들이 없었어요. 해변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악이라든가 시골 이제 이 농작물에 많이 내려오고 대구도 가면 요즘에 가장 배설물이 많이 나오는 배설물이 있습니다. 포도 따고 짝퉁이 버리는 게 온통 산더미를 쌓았어요. 포도 얼마나 포도 먹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먹이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야생이고 이 가축이나 이런 애완동물들은 사람이 조달해야 돼요. 조달할 장소를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게. 근데 그냥 대체 여기 없으니까 너구리 가깝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체계, 관리 체계가 자를 잡고 예산도 그 사람 활동한 만큼에 대한 예산도 확보를 하고 또 수달에 대한 것들도 동물 보호가 있다고 하면 여기는 농작물 피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유해조선이라고 해서 전국에 다 유해조선가 아니거든요. 그 유해조선이라는 그 지역에 어떤 농작물 피해가 있다든가 산업에 대한 피해가 있다든가 했을 때에 유해조수에 포획을 하는 거지 여기 시도체에 포획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모든 게 다 이제 유해조수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해조수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에 어떤 피해를 주는 거에 따라서 그런 걸 포획을 하고 가야 되는데 요새 민물 감화국이 또 환경부에 이게 또 총을 쏘가지고 상당히 총 쏘다고 민원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해 양식장에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원래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 새들이 모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치게끔 돼 있어요. 근데 60%를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40%를 안 하려고. 귀찮다 이거죠. 이 총을 쏘면 그 사람들이, 그 애들이 총 쏠 때까지 날마다 지켜있냐 이거죠. 별 효율이 없다. 그리고 안전사고 나가지고, 최근에 총 쏘가지고 안전사고 나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고, 도심 속에 있는 동물들이 가장 비싼 동물이에요. 쉽게 이게 산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지금 아까 말했지만 포유들이 이제 중에서 이제 가장 산에서 이제 천적으로 남는 게 뭐예요? 멧돼지잖아요. 멧돼지는 얘네들한테 그 너구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산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 민가라가 도심 속 그걸 다 내려오는 거예요. 고라니는 그 어디서 숨어있어요? 이게 악산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산이 이제 너무 숲이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주로 농작물 부근에 숨어있다가 사람 없으면 그때 가서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그 땅 주인들 농사짓다면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시래기 같은 거 이렇게 소 마을권이니까 먹으려고 쭉 걸어놨어요.冬이 오니까 동물들이 먹을 게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황당하잖아요. 시래기 먹으려고 이렇게 다 먹어버렸어요. 그 주인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이런 못된 건데 다 먹고 왔네. 그 말 한마디 없어요. 근데 지금 조그만 피해 있으면 총을 쏘아야 되고 포획에도 옮겨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일단 우리 그 최사성
물만 먹고 가져오는 토끼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없습니다. 그게 이제 너구리하고 멧돼지 때문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교육도 잘 만들었어요. 깊은 산소 온갖에 수속에 나서 토끼가 물만 먹고 가지고 토끼가 물 안 먹습니다. 또 앞에 다른 비껴내서 저희 가서 비껴나가자고 그랬잖아요. 자전거 지가 비껴가지고 앞사람이 비껴나가고 기찻길 야기하기 잘 들렸나? 잘 되겠어요? 그런 의문점을 주고 교육을 하라고 우리 선조들을 잘 만들었어요. 동화책이 뭐예요? 동화책은 이랬습니다, 아닙니다라고 부모님 읽을 때 어딘가 한 번을 딱 그렇게 얘기해요. 용씨가 왜 그랬을까? 라고 의문점을 주잖아요. 동화책하고 동요하고의 차이점에 교육을 하라고 만들었는데 부르고 읽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 의문점을 하라고 체계적으로 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생태계도 우리가 그런 체계를 갖게 해서 복도 잘 만들었는데 만들었는데 뭐가 빠졌어요? 예산이 빠졌잖아요. 동그라미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 체계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라고 활동가들한테 요새 최근에 지금 계속 그런 교육을 하지만 시민과학자를 서로 이렇게 이제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에 모든 것들을 전문가에 의존해서 전문 석학박사한테 다 그 사람들이 의존해서 아니면 아닌 대로 따라가고 맞으면 맞은 대로 따라갔어요. 자기 지역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시민과학자를 만든다 해서 그런 모니터링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얘기하면 한이 없고 아까 그런 사슴도 그 개체수가 늘어난 이유가 서로 핑퐁쳤어요. 농민부는 이미 나가서 몇십 년이 됐으니까 이거는 야생으로 봐야 한다 하고 우기고 있었고 또 환경부는 이거는 가축이 아니다. 가축을 우리가 환경부 왜 해야 되냐. 그런데 환경부가 힘이 좀 딸려요.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는 거북이도 그 수입을 해오고 사슴도 수입해왔잖아요. 고양이도 예를 들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환경부가 그걸 관리하게 돼. 포획허가 하고. 근데 그때 사슴이 이렇게 많았다고 하면은 가축일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포획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위에도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농약을 뿌리고 살림 훼손하니까 이렇게 해서 포획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농민부가 환경부가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낸 거예요. 그 서로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수가 엄청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적을 해줬어요. 방송하셨어요. 근데 요새 국회에 올해 아마 이제 통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동시에 이제 농민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어떤 법을 만들어서 포획을 하고 있는데 이전하고 지금도 이전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맞추려가 자꾸 이용을 시키고 있는데 가보면 몸에 진드기가 다 붙어 있어요. 진드기가 다 붙어가지고 지금 피부가 다 까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 활동하면서 가장 미문에 이제 공무원들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랬어요. 국민들이 좀 세금 받고 너네 공부 받아서 이걸 관리하는 거야. 아까 보험 만들어놨는데 돈이 없잖아요. 뭘 우리가 관리를 하겠냐고. 그래서 그런 관리 체계로 법을 만들었더라도 예산들은 같이 만들어서 법을 해야 되는데 그 법을 해놓고 예산을 만들려면 10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예산을 가져가면. 그런 체계, 관리 체계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면 이제 우리가 이 모니터링에서도 직접 어떤 문제가 있고 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답이 다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너구리가 주로 많이 아파트에 발견된 곳에는 주변에 가까운 야산이 있는 쪽에 아파트가 많이 발견돼요. 산이 없으면 잘 안 들어가요. 그럼 아파트 단지에 주로 계단 밑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집을 짓고 아파트는 빈 공간, 사람이 간섭하지 않는 데가 그게 자기네들 별장입니다. 너구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건물을 시설한다고 그런 관리 체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관리 체계가 잘못됐다. 법은 만들어졌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장을 하고 그런 주요성을 이제 하는 것들을 인식을 이제 모니터하는 시민 과학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얘기해봐야 끝이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가 그런 관리 체계. 주민들이 이 지역에 가까운 관리 체계가 가장
앞으로 해야 할 큰 숙제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